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판사로서 이제 본 게 아니니까 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네. 선거법이라는 게 이게 다 선거법으로 가져가고 선거법을 법관이 타이트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유탄을 누가 맞냐면 소수 정당이 맞아요. 제 경험상 그거를 타이트하게 법이 기소와 판결을 타이트하게 하면 타이트하게 할수록 힘 있는 정당과 힘 있는 세력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자기들끼리의 어쨌든 그 권력 다툼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구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그물에 걸리는 거 소수 정당입니다. 그걸 언제 느꼈냐면 조승수 사례 때 좀 느꼈어요. 조승수 의원이 과거에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때 울산 북구에서 왜 상실하냐면 그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울산 북구에서 주민들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주민들이 왜 집회를 하냐면 울산 북구에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우리 동의 없이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로 막 집회를 해요. 근데 울산 북구는 그때 청장도 아마 민주노동당이고 이상범 청장인가 뭐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선거를 나와야 되는 사람도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이제 후보인 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승수 의원이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나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거 당신이 믿을 수 있게 사인하시오 그래갖고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전선거운동으로 판결이 나요. 그게 사전선거운동 민주노동당은 그때 당시에 이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되고 그 같은 시기에 그런 거는 이제 기소를 한 번에 하잖아요. 여러 정당의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여러 사람들 선거법으로 다 걸려가지고 이제 다 기소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혐의, 저 사람은 저런 혐의 다 기소되잖아요. 나머지 다 벌금 80만 원, 누구는 누구는 해가지고 다 솜방망이로 빠져나가고 조승수만 100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찍힌 거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뭐냐면은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뭐냐면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지렁이가 음식물을 이렇게 퇴비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민주노동당 이거 왜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정당 활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사전 선거 운동일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허위 사실 유포랑 같지는 않죠, 당연히. 법리가 같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같지도 않지만 거기서 느낀 거는 이게 어쨌든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순전히 이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죄지었다고 할 만한 일입니까? 그게?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거를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인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친환경적인 것이니까 설치하겠다고 한 일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아서 주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냐 정당 활동이냐 평소에 정당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지역에서 울산 북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평상시에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 평소에 정당 활동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폈지만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좀 이 판단을 할 때는 돈이라든가 어떤 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명백하게 이게 악의가 있어가지고 이거 낙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자기가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500억을 내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도로를 낼 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장을 토론회나 이런 데서 했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처벌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겠는데 평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성격,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의견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반대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똑바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손해 본 건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젯밤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서 막 찾았어 논문을. 그랬더니 이런 거죠. 뭐 일본은 얼마도 아니야. 그냥 위반이면 날아간답니다. 비상국가에 날아가. 근데 당선 무효인데 대신에 범죄 가지수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이런 위증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매수 이런 거 돈 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벌금이 뭐 1,000엔이 나와도 하여튼 이건 뭐 그냥 다 날리고 대신에 범죄 가지수를 좀 줄이는 방식인 것 같고 독일은 징역 6개월 이상이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 범죄는 징역 1년 이상인데 선거 범죄의 경우에 징역 6개월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당선 무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상한 또 그게 있어서 뭐든 뭐 100만 원 그다음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당선 무효용이 없으면 저 사람 징역 6개월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벌금 280이 나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요즘 뭐 그 무슨 누구야 그 박균택 의원? 네. 그 박균택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그 회계 신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면 회계 책임자는 3배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가 당선 무효용이 나오는데 280인가 뭐 나와서 당선인 됐을 거예요. 네. 유죄예요. 근데 내용 보면 원래 뭐 선거 자금 제한액이 뭐 1억 9천인가 그런데 2억 얼마를 썼다고 신고를 했. 돈 더 썼다는 얘기잖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이야. 선거범죄가 되게 고무줄. 그러니까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검찰의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사실. 그렇죠. 6개월 이내 정리되니까. 그래서 당선되고 잘 안 보이는 그 초짜들이나 있잖아요. 왜 저러나 보면 그냥 입조심 몸조심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소 안 되면 이제 짠 이렇게 나타나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또 뭐 하니까 야당 몇 개, 여당 몇 개 이렇게 좀 깔맞춤을 한다는 게 이제 파다하잖아요. 검찰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보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무슨 뭐 고발장 하나 썼는데 뭐 분명 저건 100% 허위 사실인데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황당한 얘기야. 뭐 민주당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그렇죠. 말했다는데. 문재인을 소환 조사할 거야? 네, 말했다는데. 무혐의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쟁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이게 그 연세대 김종철 교수님도 예전부터 논문 같은데 이번에 최근에 경향에 칼럼 썼는데 오늘 또 굉장히 강경파적인 거 썼어요 또. 그분은 평소에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100만 원 벌금 넘는 거 가지고 이걸 지금 자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입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를 사실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사법 해석으로만 다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는 어디선가 약간 무리가 가는 말하자면 그렇죠. 논증에서 네. 무리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도 결국은 일정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재명 사건 같은 거는 네. 요거는 또 이 사실 뭐 골프 발언이나 이 백현동 발언은 제 기억에는 뭐 제 기억이 이제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엄청 뭐 여론을 뒤흔들고 우리가 뭐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재명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재명을 지도자로 다시 보게 되고 그런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냥 기소가 안 됐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만한 그런 발언들입니다 이게. 별 화제가 안 됐을 발언들이에요. 그냥 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냥 정쟁용으로 화제가 되고 말았을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찰은 왜 기소했느냐? 모두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두 개를
여러 방향으로 이제 뚫고 가다가 네. 뚫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재명이 사실 대장동, 백현동 두 사건과 관련돼서 구린데가 있는데 네. 구린데가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이 두 개의 유죄 판결을 통해서 뒷받침하려고 사실은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사건인 거잖아요. 일종의 별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더해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뭐 평가를 떠나서 그거는 그냥 그 발언을 하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냥 지지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검찰의 기소 권한과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이 법률을 같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한 효과를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인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시호님이 지금 뭐 잘 적었는데, 그러니까 저 경기도 지사 시절 후보 시절이 아닌데 청문회 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제 좁게 가벌성을 범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죄로 쓰기가 더 쉬웠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주장을 변호인들이 안 했어. 내가 얘기한 주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죠. 그냥 국회 증언 감정법상 불이익 처분 안 된다. 그것만 이제 약간 디펜스 라인으로 2심에서 1심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지금 계속 뭐 266조가 어떠니 뭐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재상고로 넘어갔을 때 왜냐면 파기환송 심이 벌금 80을 지금 때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범죄가 두 개니까 그거를 80을 때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게 만약에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에서 네. 그러니까 1심의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1심에 이제 징역 1년인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깎으면. 그렇죠. 근데 그건 자유예요. 아, 자유예요. 자유긴 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나와도 이거는 기준대로 하면은 무슨 뭐 100만 원 이하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재상고를 할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여기서 판결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는 아침 SBS 나가서 주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드리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경로와 그 다음에 솔루션 이거는 이제 각자 좀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결국은 지금 헌법 84조라고 하는 그 쟁점, 그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면 외환이나 내란을 제외하면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받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지된다. 이것이 이제 원래의 비교적 다수설. 근데 논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언급돼도 한 줄 두 줄이지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별도의 논문이 있거나 이런 수준의 논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최초의 논쟁이 된 것은 2017년 홍준표가 문제되었다. 그때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게 되게 나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그나마 논점이 됐었고 풍부한 뭐 논증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럼 그때 교수들 중에서 진보적인 교수님들 중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뭐 고통받을 테니까 이름은 빼고 서강대 있는 Y 교수님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최대한 좁혀야 되니까 특권이니까 그러니까 재직 전에 기소된 것까지 빼주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거고.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뭐 홍준표 얘기지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아닌 거다. 재판 안 받는 거다. 저 재판은 다 중지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비교적 보수 쪽 패널로 많이 있는 노동일 교수님이라고 또 그분도 그 당시 그 인터뷰에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그걸 보면 아니다. 이거는 재판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보 보수로 갈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물론 그때 질문의 대상은 홍준표 후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법이론의 다수설은 뭐예요? 다 떠나서 정파를 다수설은 다 떠나서 다수설은 다 중지된다. 다 중지된다. 네, 네. 다 중지된다. 그게 지금의 그 헌법적인 의미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논란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그렇죠. 한동훈이 그 전부터 만들었던 거죠. 네. 네. 여기 또 쓰는 거예요? 네, 이거 네. 지워야 되는데. 지우려고? 네. 네. 지우고 논란을- 써야지. 논란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논란을 만들었다면 만들었다면. 이걸 지금 민주당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의 의미대로 그러면 네. 다수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죠. 다수설의 해석대로 네. 그 재판은 당선자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면은 중지되는 걸로 네.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긍정한다. 결론부터 빠르게 얘기를 하면 네. 그냥 지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얘기한 걸 또 쓰는 게 시간 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모든 이거 잘 나오네. 모든 것이 네. 정지. 어. 1설. 네. 2설이 잠깐만요. 어. 자, 이게 네. 크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정지된다. 네. 이게 다수설. 네. 그죠? 네. 근데 취임 전권은 유효하다. 이게 소수설이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절충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절충설이 있을 수가 절충설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뭐냐? 상고심은 오케이. 있다. 상고심만 오케이? 네, 상고심만 오케이. 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않냐? 네. 하나는 그거예요. 맘 놓고 일하라. 이 새끼 이거 배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고소고발다. 아니면 아니 지금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검찰 가고 자꾸 법원 가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당하면 자꾸 그러면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변호사를 보내면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근데 대법원은 출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 그러니까 상고심은 오케이라는 학설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최대 양보치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걱정된다. 이런 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논리를 타고 대법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다 스톱.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3고심은 가는 거야. 로 논리를 조희대 원장이 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 요거까지는 이제 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을 하는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을 네. 개정하자. 오늘 얘기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 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직선거법 개정하자는 거는 이제 그 21대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 회기가 아니라 그 대수 네. 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기소한 지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제 행위삭제. 그 다음에 뭐야 또 100에서 1000으로? 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법안을 올라왔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극단적인 거는 이제 공소 취소를 다 하자는 얘기 입장 그거 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면 관련된 공판은 다 중지된다. 이 헌법 해석의 다수설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법에 명문화하자. 네. 요 설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뭐 출신, 뭐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열거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이 행위 부분을 삭제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벌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면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네.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당선 무효형을 100만 원 기준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 요 법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재명 충성 법안이니 뭐 이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욕했던 법안들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요것은 긍정한다. 요것은 긍정한다. 그런데 요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있는 그대로 삭제하는 것은 또 이제 아까 알겠지 중대하게 뭐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한다든가 뭐 러시아랑 내통했다고 한다든가 그렇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럼 완전히 그냥 없앨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세요. 지금 수사 재개된 게 뭐가 있죠?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돈 못 벌었다, 손 털었다. 네. 장모가 돈 못 벌었다. 이 두 건이 윤석열이 지금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공소시효가 8월까지예요. 그럼 이건 처벌 안 할 겁니까? 이거를 삭제하면 그건 처벌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이거 생각이 또 달라지실 거야.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아예 면소니까.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 재판을 받겠죠. 그러면 370억인지 400억인지 민주당에 토해내야 되니까.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도 400억을 안 토해내도 되겠죠. 이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해서 한 7, 800억의 세수가 증세되죠. 증세다. 뭐 하여튼 이런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뭐 이거는 사실 오케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 있는 법안의 내용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관심사는 이 두 개에 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좀 과도하게 가벌성을 좁히는 일이 돼서 조금 곤란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죠. 요거는 뭐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의 맥락에서는 이 두 개는 위인설법이죠. 네.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헌법 해석의 다수설을 네. 지금 논란을 만들었으니까 네. 논란을 만들어서 그 다수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헌법 해석의 다수설을 네. 명문화를 하는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가 볼 때는 네. 무슨 뭐 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포인트를 지금 뭐 네.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어도 무리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요거는. 이게 제일 무리가 없는 방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네. 제가 이제 일각에서 이제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예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다 사면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유의 네. 법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 요거는 헌법 해석을 그냥 뛰어넘는 거죠. 명문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요건 아니에요. 네. 요거는 헌법 해석을 말씀하신 대로 뛰어넘는 거여서 이렇게 하려면 개헌 위헌이야, 위헌. 네. 이렇게 하고 싶으면 개헌 준우가 출동해야 한다. 이건 개헌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아무튼간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개헌해야 한다. 네. 개헌해야 한다. 네. 지금 헌법하고는 맞지 않는다. 요거는 그리고 꼭 입법적으로 해결 안 하더라도 행위 공소 그냥 기각을 해야 한다. 예. 검찰이 그 예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그러한 관례로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통령이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그냥 하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가 하듯이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악용된다. 악용되죠. 네, 만약에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또 탄생하면은 그렇죠. 다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랑 BBK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난무하는 가운데 그나마 이게 가장 지금 상식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그쵸. 수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한 것이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그게 뭐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기사가 이게.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말 논란이기 때문에 아니 뭐 한동훈말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약간 선을 넘게 되면 뭐 재판 소원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빨리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2심 유죄가 나왔으면 헌재가 못 이랬을 것이다. 못 이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요? 아니 대법원이 네. 2심이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원래 절차대로 가면 상고장 제출 기한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챙기면 후보 등록 직전에서야 이제 유죄 확정을 내릴 텐데 그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거의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반응성도 수용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피선거권 박탈이 대선 전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지른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은 사실 유죄야. 계엄 그 태그만 딱 붙여놓고 예. 경고성 유죄 파기환송 뭐 이런 거지. 호소형 계엄 같은 거지. 계엄, 경고성 창당. 계엄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당신의 피선거권은 박탈됐을 것이야. 2025년에 라고 하는 의미 정도를 낳은 것이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 그 헌법 84조 논쟁에 자꾸 불붙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도 사실은. 근데 다들 이제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거는 뭐 이게 무슨 부패 범죄거나 위헌죄이거나 뭐 완벽한 위인설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정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가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어젯밤에 늦게 한 2시쯤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1시 59분까지 개헌 생각하다가 그렇죠. 2시에 갑자기 개헌 생각하다가 문득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네. 이건 뭐죠? 이것은 뭐 당이 떨어졌을까봐. 네,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또.